우리 야당 부족한 것도 많고 정권도 잃었고 탄핵도 당했고 정말 눈물 흘리는 나날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이 엄동설 안에 이제 코로나 방역 3단계 되면은 장사도 못하고 엄동설 안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당 의원님들 말씀도 귀담아 듣고 여당 의원님들 말씀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참 대화가 부족했구나.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서로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님들 우리 야당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생각했습니다. 의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시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모든 대통령이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게 만드신 전통이 다수당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게 사실 미국 의회제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수당 소수당 나누어서 서로 협치를 하자는 전통과 원칙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도 일거에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그때 그 말씀하셨던 분들이 전부 말을 바꾸시고. 그러니 야당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짐짓 여유 부리면서 말 좀 하게 해주지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급하게 그걸 끊으려고 이렇게 안달을 하고 우리 야당 부족한 것도 많고 정권도 잃었고 탄핵도 당했고 우리 두 분의 대통령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는 나날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우리를 밀어주고 대통령을 그 엄동설의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두 번씩이나 당선시켜주고 그런데 그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고 그 대통령도 망치고 그때도 아마 청와대가 이랬을 겁니다. 왕처럼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지난 9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확산 걱정을 해서 정부 여당에게 신속 진단 키트 빨리 허가해서 판매토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뒤에 오늘에서야 이낙연 대표 오늘 최고회의에서 신속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도입하자. 우리 야당의 말을 4개월 전에 들었으면은 K방역 자랑하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들었으면은 이런 실패 안 했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옛날 생각 틀에 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도 여러분들한테 욕먹고 모략당하고 해서 저희들도 앙금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많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백신 이야기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이번 정부는 오늘 백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신 상황을 사실은 백신을 누가 왜 대통령이 거짓 보고했는가? 심지어 이낙연 대표조차도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명석하신 분인데 대동아일보 출신의 우리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고 얼마나 명석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보고가 잘못되고 있고 이 정부가 결정을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학은 믿지 않고 자꾸 정치 선동만 믿고 편가르기만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건 옳고 우리한테 불리한 건 싫고 이렇게 자꾸 눈을 가리고 필리버스도 듣기 싫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정책을 그르치는 겁니다. 자, 백신 예산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1년 그 슈퍼 초예산 560조 가까운 예산에 전국민 백신 예산 없었습니다. 저기 정인이 계십니다. 우리 강기훈 보건복지위 간사, 우리 당 간사가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도 듣지 않았고 여당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서 정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액이 예결위에서 여당과 정부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산안 합의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예산안 560조를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제3차 팬데믹이면 어떡할 거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또 불용 예산 늘어날 거 아니냐. 빚을 자꾸 낼 게 아니라 560조 중에 몇 조는 헐어서 지금 어렵고 시장 가보십시오. 우리 마산 가보십시오. 어시장 가보십시오. 부림시장 창동, 오동동 가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다 여러분. 그거 분위기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이 엄동설안에 이제 코로나 방역 3단계 되면은 장사도 못하고 국가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펑청망청 계속 도와줍니까? 왜 그때 우리 말을 안 들었더라면, 그때 우리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우리처럼 일찍 대비했더라면. 그래서 백신, 지금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래, 뭐 일부러 그랬겠나? 열심히 하려고 그랬겠지. 근데 어쩌겠나? 그럼 희망을 줘야죠. 희망을 줘야 되는데 뭐가 뭔지 문제를 모르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 대통령은요, 당장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다 썼던 원고 썼던 사람, 그걸 보고했던 사람, 그 개통을 전부 다 문책해야 됩니다. 그 뒤로 그 며칠 뒤에 대통령이 송구합니다. 명구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망친 사람, 이렇게 대통령의 길을 막고 눈을 막고 누굽니까? 왜 우리 말은 안 듣습니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자, 보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가 다급해서 대통령한테 우리 아쉬운 거 없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실패하면 우리 몫으로 들어온 것도 큽니다. 실패는 우리의 반사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재정이 거들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면은 서로 재집권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다 죽고 나라 국민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엄동설안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그런데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랬다.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터널의 끝은 절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또 이낙연 대표가 사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제가 1월에 나오면은 백신이 3월 달에 투여되면 당장 그렇게 보건복지 라인들 다 조사하십시오. 증거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의 주가 올리려고 작전입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제가 부족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이 무서운 감염 확산 속도 이게 문제되는 건데 치료제만 되면은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 동료 선배 의원들 이런 말씀하시면은 밖에서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어록에 남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낙연 대표 당장 그 말 지우십시오. 얼마 전에 방송 들어보니까 김어준이 뉴스공장인가 가짜뉴스 공장에서 누구를 불러내가지고 내년에 되면은 치료제 나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된답니다. 이런 게 방송입니까, 여러분? 치료제와 백신도 구분을 못합니까?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구분하도록 확실히 참모들이 공부를 안 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낙연 대표도 누군가가 그런 구분을 못하도록 한다. 백신과 치료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 세계가 백신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오늘 좀 귀찮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백신이 중요하고 치료제와 백신도 구분 못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가 청정국가가 되겠다는 사람들 이거 다 주가 조작과 관계된 겁니다. 특별히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치료제가 개발되면 좋죠.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본 상식으로 역산을 해보십시다.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죽어란 말입니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확산 속도가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병상이 없습니다. 병상이. 그럼 병상에 다 들어가서 나중에 장충체육관 다 그걸 만들고 나중에 다 만들어서 거기서 그 치료제 넣고서 치료제 만드는 회사야 좋겠지만 그때까지 국민들은 다 고통받고 장사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제발 우리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가 나라 망치려고 집권하신 정부 여당 잘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함정 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 꼭 들어주십시오. 이 국제단체에서는 이 제북전당금지법을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탈북민, 수구단체, 뭐 태극기 사니까 제 객관적 시각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불량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G20에 속하는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정식 비판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휴먼 라이츠 워치는요, 한국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에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 허가 없이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 USB 등 보조 기억 매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 뒤에 이처럼 모호한 용어로 만들어진 법은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이나 의약품본 등 다른 물건까지 구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숱하게 많은 유엔 인권사무소장의 유엔 인권사무소장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라는 정당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시면 안 되겠죠. 제발 당부드립니다.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완을 하고 아까 우리 송영길 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이것이 어떤 문제들을 법률적인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시기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고 남북한의 진정한 협력을 바라고 또 남북이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북한 정부가 북한 당국자들이 이제는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 안보적 위기 속에서 국가적 국제적 고립 속에서 특히 인권으로 많이 외국의 비판을 받던 시기에 핵으로 우리 국가를 스스로 지키려고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에게 당당하게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미 육자회담에서 그 구조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완성을 가지고서 마치 우리가 비핵화가 아닌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국가정보원도 이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은 지금 두 차례 한미 미북 정상회담을 자초시킨 그 정부에게 부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또는 대통령께서 이제 왜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우리 대통령을 상대로 험한 욕을 하겠습니까? 쏘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충
영변 쪽에만 포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 이렇게 줄 거라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야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사될 줄 알고 거기 기자회견에 같이 가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은 절대로 빗장을 풀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 핵무기라는 것은요, 그거 되면 결국 불행한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핵을 이고 사는 우리 민족.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핵에 그 수백 배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다음에 저고도 위성이라든가 탐지 능력을 통해서 또 MD 시스템을 통해서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북핵 핵을 이고 살기 때문에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일 것입니다. 이것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 북한의 인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재단도 왜 중요하냐? 거기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동독의 3인당조차도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서 비록 일일이 항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탈북인을 통해서 또는 북한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해 두는 것만 해도 북한의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우리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의 상대 인권, 재산권,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김여정의 지시를 했다고 이 유엔 인권 단체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반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참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한 시절 다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우뚝 선 나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한과 함께 손을 잡고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분단에 가로막힌 섬이 아니라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 꿈을 가로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 안보에 관한 전략적 선택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 가면 끝까지 잘못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 전에 저질렀던 그런 신문 친위 보호를 위한 공수처, 변질된 공수처, 이런 것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교정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할 북한인권법, 이거 나중에 김여정이 입법 가지고 이제 무한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할 겁니다. 가십시오. 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한국의 코로나 창궐이 심해서 우리가 하고 싶지 못했다고 뒷배경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절대로 이 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선택한 이 전략적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북한의 선택을 더욱 잘못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는 인권과 자국민들의 인권과 또 국제 규범을 따르는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70년대 고민했던 것처럼 핵과 경제냐,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우리 대한민국 경험도 되풀이해서 전해야 되고, 북한이 이렇게 비극적인 빠진 것은 북한 김일성 자신의 잘못된 전쟁 책임부터 시작된 역대 숱한 도발과 오판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회 닿을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북한이 듣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계기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들이 핵주먹을 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자국민을 저렇게 잔혹하게 탄압하는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여러분한테 흔쾌히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비결,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수많은 인권단체, 미국 대통령, 심지어 레이건 대통령이 그 미운 전두환한테 첫 국빈 방문을 허락하면서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김건태 선배를 모진 고문에서 구해내고
그랬던 나라에 바로 그 인권단체들이 이 북한 인권법을, 북한 발전법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똑똑히 좀 생각하시고 오늘 역사적 선택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이 아닙니다. 한미 FTA 선택 틀렸습니다. 그건 위대한 선택이었고 바로 민주당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료 의원들을 이완용이라 그러고 송환용이라 그러고 비난하고 화형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수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 정치도 협치를 하지 않아서 코로나를 대응책을 우리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9월 달에 원내대표 교통 연수에서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이제서야 이낙연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백신 구하자, 예산 확보하자가 하다 했는데 청정국가인 양 K방역 성공만 자만하면서 그리고 영국 한 군데 제네카 뭔가 옥스포드 했는데 그것도 FDA 승인도 안 나고 외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투자해서 자국민을 10번 정도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을 속속 확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뭐 했습니까? 그때 우리 당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간신히 9,300억 넣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선택 잘못될 때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우도 오늘도 우리 민주당이 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키고 또 다른 남북한의 도발을 부른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